드디어 국제중의 생활에 대한 생생한 정보가 책으로 나왔습니다. 국제중에서 6년간 상담교사로 근무하신 가영유님께서 쓰신 책 유리벽 안에 갇힌 아이들이 그것인데요. 부제가 국제중 안에서 바라본 우리 아이들의 현주소입니다. 생생한 현장 경험에서 나온 예리한 통찰과 해부가 놀랍습니다. 그중 일부 내용을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아이 과연 국제중에 적합할까요? 이 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확실한 아이의 원함인가요? 입니다. 국제중에 들어가기를 아이가 원하는가? 아니면 부모님의 원함인가를 확실히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아이가 원한다고는 하는데 그 원함은 진정한 아이의 것인가? 혹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언질이나 의지에 별 생각 없이 편승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도 확실하게 짚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이의 지원 동기가 확실하고 그곳에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확실하게 있어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선택했다면 들어가서도 잘 해나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어려운 순간에 부딪히더라도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뜻에 맞추어 어정쩡한 동기로 가게 된다면 어려운 순간을 더 힘들게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적응하는 아이의 태도가 많이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접하는 어려운 상황을 대면했을 때 도전으로 받아들여 즐기며 다가가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만든 누군가 다른 사람을 원망하며 뒷걸음질 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고려해봐야 할 것은 혹 아이의 원함이 강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성취에 대한 목적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돋보이기 위한 허영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누구에게나 허영심은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가 지나친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그 목적이 적절한 자기 환경으로 활용하며 성장을 도모하는 데 있는가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허영심에 치우쳐 들어온 학생들 역시 부작용을 많이 일으켜 본인이나 주변에 괴로움을 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속으로는 별로 원하지 않는데 부모님의 기대와 권유를 저버릴 수 없어 원하는 척 연기하는지도 간파해야 합니다. 의외로 이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일을 얼마나 어려워하는지 부모님들이 아신다면 아마도 깜짝 놀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자신감도 없고 오고 싶지 않았는데요. 우리 엄마가 너무 원하셔서 제 마음을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또는 담임 선생님이 권하셨는데 갑자기 흥분이 되기도 하고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 않아서 반반 마음으로 결정했어요. 지금은 후회돼요. 생각을 좀 더 해봤어야 됐는데 하는 고백을 하는 친구들을 종종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좋은 학교라 하니까 너도 나도 국제중 하니까 거기 들어가면 남들이 나를 대단하게 평가해 주니까 자칫 나도 한 번 하고 선택해서는 큰 낭패를 겪게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아이의 인생 전반에 뜻하지 않은 타격을 줄 수도 있는 일입니다. 더욱이 아이의 자질이나 기질에 대해 마음이 놓이지 않는데도 다만 부모님의 욕심이나 허영으로 선택을 하는 것은 무엇보다 지양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국제중에 가서 마음고생 덜하고 즐겁게 잘 적응할 수 있는지 가늠해 보려면 다음 챕터의 내용들을 참고해 보시고 디테일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영어 실력이 갖춰져 있어야 해요.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에게 국제중은 천국이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에게는 지옥이다. 한마디로 맞는 말입니다. 영어를 좋아하여 늘 접하는 것을 즐겨 한다면 국제중에서 공부하기에 좋을 것입니다. 많은 과목이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므로 수업을 거의 한국어처럼 알아듣고 회화도 자유로이 할 수 있어야 무난한 학교 생활이 가능합니다. 아직 충분한 실력이 안 되지만 들어가서 배우며 간다는 생각은 가급적 지향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에서 수준별 방과 후 수업 등을 통하여 실력 향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영어라는 것이 단기간에 습득 가능한 종류가 아니라서 그것으로는 충분치 않은 듯 관찰됩니다. 당장 시작되었고 계속 진행되는 수업을 제대로 알아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수업을 받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영어 실력이 현저하게 향상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많은 시간의 영어 활용 수업과 상호 교류의 환경이 충분히 조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업 자체를 알아듣는 것이 어렵다면 그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나아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은 아직 일단락 수업 내용 파악도 어려워서 그걸 익히려고 애쓰며 머물러 있거나 그 갭을 메꾸려 부랴부랴 학원으로 과외로 총력을 기울이며 노력을 할 것입니다만 마치 자전거를 타고 기차를 쫓아가는 기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애써서 페달을 밟고 밟아도 거리는 점점 멀어질 뿐 따라잡을 가능성은 거의 보이지 않게 되는 격의. 얼마 지나지 않아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좌절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다 무기력증으로 접어드는 것도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학생들은 불가피하게 수업 듣는 것조차 차츰 포기하게 됩니다.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차차 기진맥진 지치는 마음입니다. 마음은 그러고 싶지 않지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 이후부터 학교 생활은 불안, 초조, 안절부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시간들로 채워지고 하루하루가 지옥같이 느껴집니다. 모두들 출중한 아이들이 모여 날개를 퍼덕이며 즐거이 날고 있는데 자신만 저 아래 땅에 붙어 나는 그림자 속에 떨궈져 위만 쳐다보고 있는 형국이 됩니다. 거기다 그런 자기 형편을 다른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이 눈치채고 우습게 보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혹 친구들 앞에서 질문을 받고 대답을 못해 창피를 당하면 어떡하나? 쪽지 시험이라고 성적을 불러주면 어떡하나? 내 성적을 보고 선생님이 얼마나 한심해 하실까? 어쩌다 담임교사가 공부하라는 의미로 성적이 형편없으면 시험 성적을 칠판에 붙여놓겠다. 같은 으름장이라도 놓게 되면 정말로 그러면 어쩌나? 밤잠을 설치며 걱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안절부절 자신의 상황을 감추려 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선생님들과 아이들에게 자신의 실력과 성적이 안 드러날 수 없게 되고 큰 수치감에 함몰된 채로 하루하루를 때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조별 활동을 위하여 조를 구성할 때 학생들이 자기 조언으로 받아들여주질 않습니다. 점수에 민감한 학생들인지라 점수 손해보는 것을 가장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맨 나중까지 조언으로 선택받지 못하다가 교사에 의하여 끼워 맞춰지거나 마지못해 선택당하는 불편을 겪는 일도 잦습니다. 실제 그런 일로 상담실에 와서 호소를 하는 학생들이 꽤 있는 편입니다. 어린 나이에 얼마나 상처가 될지 매우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초등학교에선 우수 학생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친구들인지라 자존감 손상으로 인한 아픔은 더욱 치명적인 것 같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하면 빨리 전학이라도 결정하여 자신에 맞는 자구책을 찾으면 좋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늘 전학을 해야 된다는 갈등을 마음에 품은 채로 그러합니다. 이렇게 한 학기, 1년, 2년, 3년을 보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시기 3년을 그렇게 보낸 아이의 심리적 붕괴가 얼마나 치명적일 것이겠는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짐작이 가는 일일 것입니다. 내면도 내면이고 그렇게 허송세월하며 알아듣지 못하고 지난 3년간의 수업 부재는 또 고교 과정에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것 역시 간과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어로 하는 수업이나 기타 예능 수업 등은 편하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예능까지 영어 수업으로 전환되고 있고 또 그렇게 자존감이 무너져 처참해진 마음으로는 다른 수업이 늘 재미있게 들어올리 만무합니다.
거의 마음이 흙빛이 된 채로 하루하루를 견뎌가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굳이 그런 일을 겪지 않고도 영어 스트레스 없이 마음 편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은데 애써 국제중을 선택하여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런 학생들의 속마음은 당연히 우울하고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색할 수도 없는 것이 또한 국제중의 분위기입니다. 자신을 빼고는 모두 다 우수한 아이들이라는 생각이 자신의 문제나 부족함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우수하기만 한 다른 아이들이 혹 눈치채고 자신을 아예 못난이, 찌질이로 취급할까 걱정되어 속마음을 내보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밝은 척, 재밌는 척, 환하게 웃으며 복도를 뛰어다니고 장난치고 그렇게 지냅니다. 그러니 친구들도 교사들도 진짜 아이의 마음이 어떤지 짐작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냥 공부는 못하지만 명랑한 아이로 별 고민 없이 쿨하게 지내는 아이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지내고 집에 가면 아이는 녹초가 됩니다. 너무도 불편하고 의미도 재미도 없는 하루를 겨우겨우 때우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에너지 고갈 상태입니다. 쌓인 피로감과 앞으로의 막막함을 어떻게 할지 몰라 가족들에게 어쩔 수 없이 신경질과 짜증을 부리게 됩니다. 점점 말이 없어지고 잠만 자게 됩니다. 개선시킬 방법도 가능성도 보이지 않고 어디서 어떻게 조절해 나가야 할지도 모르는 무기력한 상태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에겐 천국인 국제중이 그렇지 못한 친구들에겐 이렇게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모님의 폭력으로 가슴에 피멍이 든 아이들. 제발 내 머리 좀 건드리지 마. 누군가 머리 근처 가까이 손만 대려 해도 벌써 그 기운을 느끼고 머리를 돌리며 피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수도 없이 머리를 맞아서 그렇다 합니다. 식탁에는 항목별로 몇 회를 맞을 것인지가 적혀있는 메모지가 항상 붙어 있다 합니다. 너무나 보기 싫은 메모지라 합니다. 어려서부터 중3인 오늘까지 그래왔다 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너무나 예민해져 있고 머리를 건드리는 것을 가장 참을 수 없다 합니다. 그러나 남학생들이 장난삼아 머리를 치고 달아나기도 하고 친구들이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장난을 치기도 하고 학교에 오면 견딜 수 없이 신경이 예민해진다 합니다. 하지 말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런 괴로움을 모르는 친구들이 자꾸 잊어버리고 반복한다 합니다. 너무 짜증나고 피곤하다 합니다. 또 여기저기 멍이 들어있고 누군가 옆에서 손만 쳐들어도 자신을 때리는 줄 알고 몸을 움츠리는 아이도 있습니다. 아빠의 기분에 따라 언제 맞을지 모르는 분위기에서 자라왔다고 합니다. 아빠가 기분이 좋을 때는 잘해주시고 기분이 언짢을 때는 언제 어떤 이유로 매가 날아올지 모른다 합니다. 손으로도 마구 때리고 아무거나 잡히는 것을 들어 때린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고 와서 집기를 부수며 자는 아이들을 깨워서 폭언과 폭력을 휘두르는 아빠들도 있습니다. 수시로 그런 일을 당함으로 불안하고 우울해서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아이일 거라고 뜨거운 눈물을 쏟는 아이들도 가끔 만납니다. 이렇게 부모로부터 수시로 얻어맞는다는 아이들의 고백이 적지 않습니다. 주로 공부나 성적과 관련해서 아이의 태도나 성적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마구 신경질을 부리시고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거나 잡고 마구 때린다 합니다. 물건을 부숴대는 건 일상이라 합니다. 엄마가 그런 집도 있고 아빠가 그러는 집도 있다 합니다. 최악의 경우는 두 분 다 그러는 집도 있고요. 또 경제적인 문제로 부부가 다투며 불똥이 아이에게 튀는 경우도 흔하다 합니다. 아이의 학비가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잘 안 되거나 수입으로 생활비가 다 감당이 되지 않아서 벅찬 상태인데 아이의 성적까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배우자 서로를 원망하고 책임을 돌리며 공격해대는 그런 상황이 자주 벌어진다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아이들이 드물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폭력을 행사하는 부모님들의 직업이 거의 교수, 의사, 교사, 법조인 등 전문가들이며 사회지도층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바라보면 너무도 멋지게 살아갈 것 같은 선망의 대상들인데 말이지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런 부모님의 사회적 체면을 지켜주느라 내색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또한 스스로 자존심을 지키려는 애씀이기도 다른 사람들에게 동정이나 무시를 받지 않으려는 안간힘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국제중 안에서 만난 많은 가정의 모습들을 통해 볼 때 사람들이 선망하는 상류층이야말로 지옥의 모습을 많이 띠고 있구나 여겨질 정도의 사례들을 많이 만나곤 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아이들의 평소 모습은 완전히 밝고 명랑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주 행복한 척, 즐거운 척, 연기까지 하고 있다고 고백하곤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책의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국제중에서는 특히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친구도, 담임도, 교과 교사들은 물론이고 가까운 친척들도 모른다 합니다. 그만큼 남의 눈을 의식하고 체면을 중시하는 부모의 태도를 보면서 자란 아이들이 많아 그 영향을 받고 저절로 몸에 익힌 태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모두들 행복해 보이니까, 모두들 밝고 즐거워 보이니까, 자신만 그런 사정을 가진 것처럼 여겨지므로 말을 꺼내지 못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혹 친한 친구 사이에 그런 말을 나누고 싶어도 그럴 만한 시간도 없습니다. 충분히 얘기하고 느낌을 나누고 위로를 주고받을 만한 시간적인 여유나 여건이 잘 주어지지 않습니다. 섣불리 얘기를 시작했다가 제대로 풀어내지도 못하고 정보만 제공하는 꼴이 되기 십상인 상황도 한몫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래저래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서 표정 관리하며 괴로워하는 것이지요. 이런 친구들 역시 집에 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가장 편하고 만만해야 되는 집이 가장 두렵고 불편한 곳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아이들의 이런 사정은 친구들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부당한 일을 당해도 당당하게 따지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 저변에 자리 잡고 있기에 피하는 것이 처세법의 전부인 셈이지요. 또한 분위기가 냉랭하거나 누군가의 목소리가 거칠어지면 몸부터 움츠려들고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한다 합니다. 이 친구들은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에 가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든 집에서 빠져나올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그런 요구사항을 꺼내 놓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선택이 가능한지 알 수 없어서 불안해합니다. 부모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지요. 드디어 국제중